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약간 반등세인데요. 어제 이제 좀 기사가 나왔죠. 새벽 시간에 테이퍼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 테이퍼링 발표를 했고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기보다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이번 11월 말에 갈수록 좀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뭐 요 기사를 다시 전체적으로 좀 저도 체크를 해봤더니 그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테이퍼링 어떤 회수 자금에 대해서 100%가 아닌 일부만 빼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큰 돈이 아니고 천천히 작은 돈을 조금씩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분간에 그 어떤 큰 데미지는 시장에 없을 것 같지만 11월 말부터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간 자체가 대략 뭐 한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어, 또 너무 무리한 투자는 아직까지 좀 병행하기는 어려운 위치고, 메이저 코인으로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도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나 어떤 방향성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런 발표가 있던 후에도 미국 시장은 뭐 크게 하락이 된 흐름이 없고요. 우리나라 오늘 증시도 보면은 1% 정도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만한 흐름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일시적인 지금 반등 시점이 7,600만 원 혹은 7,600만 원 회복에 대한 반등 구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잘 올라갔죠. 이더리움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또 1.5%가 올라가면서 신규 고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추세만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정리하기보다는 추세 방향에 맞춰서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아침장에서 좀 우리가 다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코인들은 뭘로 갖다 봐도 좀 메이저 코인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지금 크게 밀리는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뭐 빠지는 애들은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시세가 단기간에 좀 급등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눌림폭이 발생이 된 거고, 플레이뎁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또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닥권에 있던 코인들을 유심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 같은 경우도, 리플은 이제 많이 올라갔다 아니면 뭐 못 올라갔다, 그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상승하고 나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동안에 상승하고 나서 그냥 계속 횡보세예요. 횡보세. 딱히 뭐 돌파 시점이 있어서 막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깨지는 것도 아니고 요 구간대에서만 상승폭이 제대로 나왔고, 나머지 자리에서는 지금 계속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저항 위치를 과연 이제 돌파해 줄지 그 부분만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리플도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500원만 좀 돌파되면은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400원만 넘어서 끝난 것도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래서 7.5%가 상승됐죠. 강세로 잘 마감이 됐는데, 리플 단순 조정을 좀 받게 된다면 1,600원까지 시세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리플 같은 코인은 말고, 리플은 사실상 이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어정쩡한 가격이죠. 못해도 뭐 1200원 혹은 1200원 밑에서 샀다면 뭐 괜찮은데, 지금 자리에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아예 중장기 방향으로 간다면은 뭐 지금 사도 뭐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켜본다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값은 아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알고랜드나 아니면 뭐 넴코인, 도치코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사야 되는 코인들이고, 어, 밀린 자리에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샀으면은 조금 밀려도 하락자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빠졌다 올라갔다 평가하기보다는 좀 큰 시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nem코인도 이제 이번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조금 조정이 나왔죠. 근데 사실 nem 같은 경우도 300원 넘기 전까지는 얘가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사실 평가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들어온 수급 이후에 나간 수급이 없다라는 거, 대량으로 나간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상승 200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반등폭을 좀 키워줬고 이번에 거의 단기 전고점 라인까지를 갖다 와줬습니다. 딱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근처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지금 바닥에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좀 대응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하고는 이제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혹시라도 전반적인 시장,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출렁거리는 걸 좀 예상을 했는데 단 1도 출렁거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또 어떤 뭐 하락세나 상승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반응이 없던 코인들을 사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미세고도 지금 반등을 줘서 잘 좋지만 이렇게 이제 좀 고점에 있는 코인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예, 너무 많이 올라간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급등이 돼서 조정받는 코인들, 과거에 이제 요런 패턴들, 요 정도 라인까지는 괜찮은데 이 정도 라인은 괜찮은데 지금 요 조정을 받고 시세가 거의 수직 상승이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오미세고 같은 경우도 수급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이제 고점을 너무 형성하다 보니까 16,000원에 대한 손절을 꼭 잡고 대응하신다면 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이캐시가 드디어 돌파 시점이 나왔어요. 이캐시 이제 오늘 아침에 종가로 넘어갔어요. 처음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이제 약간 뭐 한 2% 정도 반등 중인데 이캐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항 자리가 2,300원, 2,5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캐시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는 신규 매수로 접근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요 사이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정리를 좀 해서 일단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지 보고 아니면 일부 비중만 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첫 스타트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모양새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좀 볼 수 없고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뭐 테이퍼링도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멸이 좀 됐다고 봐요. 물론 본격적으로 메인 라인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11월 말일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이번 달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그래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 이제 주요시 봐야 될 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흐름, 방향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어떤 내용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아직은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 또는 급등됐다가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 저항을 돌파한 코인들, 지지선 유지해주는 코인들 위주로 수시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좀 보고요. 다행히도 이제 시장이 큰 하락으로 급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걱정하셨고 저도 또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전혀 요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좀 좋은 흐름으로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장은 너무 이번 달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단기 코인이든 뭐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든 비중을 좀 늘려서 많이 좀 사두자. 오르기 전에 사두자.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그 샌드박스하고 그쵸, 플레이뎁, 특히 샌드박스는 이제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많이. 얘는 그냥 끌고 가도 될 만한 코인이긴 하지만 사실 얘를 끌고 가자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1,500원에서 사신 분들, 1,500원 밑에서 사신 분들이
좀 끌고 가야 될 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방향이 가장 좀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뭐 급등이 한 번씩 다 나온 코인들이 있어요. 아하 토큰도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근데 아하 토큰도 그냥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은 이제 20원이 회복됐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20원이 장중에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종가로만 이탈 안 되면 다시 24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플레이덱 같은 경우도 시세가 나왔었죠. 31일 날 시세가 나왔었는데 2,000원이 조금 회복이 됐었네요. 오늘 종가로.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한 1,8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다가 재반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샌드박스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봤던 그 이제 너무 급등된 코인들, 디카르고라든지 많이 좀 주의를 해서 대응만 하시면 이번 한 달도 좀 무난히 좀 지나갈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연말까지는 글쎄요, 뭐 12월 돼서도 또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번 달 한 달까지는 큰 지장 없이 그래도 좀 편하게 시장 주변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고점 코인보다는 바닥에 있는 코인들로 모아가자. 사실 고점 코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거는 단타나 아니면 짧은 단기 매매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소액으로. 대신에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늘 메이저급으로 해서 모아간다면 부담이 없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단타나 단기 매매를 고점에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비중 자체를 많이 실어버리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고점 공략하지 마시고요. 늘 저점에서 한 7, 80% 메이저 사놓고 1, 20%만 가지고 고점 매매해도 충분히 지루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비중 관련한 것도 메이저 쪽으로 좀 신경을 쓰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후 시간대 다시 뵙겠습니다.